물리량은 스칼라와 벡터 그리고 뭐로 구분된다? 어떤 물리량. 예를 들면 힘은 스칼라인가요? 벡터인가요? 벡터죠. 압력은 스칼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벡터 그리고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은 압력, 온도, 뭐 많죠. 밀도, 부피, 뭐 대부분 상당히 많은 물리량이 스칼라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벡터는 이미 잘 알겠죠, 여러분들.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하나의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얘기하고, 벡터는 벡터를 물리량은 힘, 속도, 대표적인 게 가속도, 또 뭐가 있나요? 속도, 가속도, 모멘트도 벡터입니다. 모멘트, 뭐 등등이 벡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좀 정리해 놓았네요. 어떤 크기, 즉 값 또는 양만 필요할 때 이와 같은 물리량은 스칼라, 영어적인 스칼라, 그대로 뭐 번역 없이 스칼라라고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칼라를 나타낼 때는 방향은 필요 없고 오직 그 크기만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압력은 스칼라이고 100입니다. 근데 물론 물리량이니까 단위는 붙겠죠. 킬로파스칼 등의 단위는 붙을 것이고, 그게 반해서 벡터는 속도나 힘을 나타낼 때는 그 크기만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는 없고 방향까지 나타내야 속도나 힘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즉 벡터는 영어로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어쨌든 방향이 되겠습니다. 힘, 속도, 가속도 등이 벡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면 좌표계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편의상 2차원 좌표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좌표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ectangular coordinate, Cartesian coordinate. 직교 좌표는 예를 들면은 XY 좌표 쓰는 거죠. X, Y. 어떤 거리, 좌표가 예를 들어 3, 4라면은 이쪽이 X가 3, 거리, 이쪽이 4. 조금 비율이 그런데 3, 4. 그럼 여기서 거리는 5가 되나요? 길이는 5가 되고. 그랬을 때 이 점을 3, 4로 이 점을 한 점의 P 좌표를 3, 4로 표시하고 이 0이라는 점과 이 3, 4라는 점을 연결하는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얘기하겠죠. 수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요 어느 점에서 출발해서 어느 점까지 방향까지 이렇게 나타낸다면 바로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 4점을 나타낼 때 동일한 3, 4점입니다. 이 반경은 R이고 아까 전에 3, 4인데 이 3, 4점을 나타낼 때 이제 직교 좌표기를 하고 나타나지 않고 반경 R을 나타내고 반경 그 다음에 이 각도 R 세타로 여기를 점을 예를 들어 가지고 R 지금은 아까처럼 한다면 5가 되겠죠. 5 각도는 지금 3분의 4 각도 얼마 있겠죠. 세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타도 이렇게 5와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을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즉 XY 좌표에서 3, 4 해도 이 점이 정해지듯이 R 세타, 지금 R 5고 요 각도 주면은 역시 요 점이 나타나지겠죠. 그리고 역시 이 0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은 벡터가 되겠고 그냥 크기만 나타내면 선분이 되겠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나타내는 지금은 뭐를 했느냐 한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X, Y 값을 줘서 나타낼 수도 있고 R과 세타 각도 반경과 예를 들어서 R이 20이다. 20이고 각도가 90도면은 이 점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직교좌표기에서는 어떻게 되나 0과 20이 되겠죠. 직교좌표기는 X가 0이고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벡터로 나타낸다면 이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3하고 4를 연결한 이 벡터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 벡터로 한다면 이 A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A 벡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3i 플러스 4j 이렇게 나타냅니다. 지금 물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좌표 나타내면 3, 4 이렇게 나타낸 벡터를 성분, 요거는 성분이라고 x방향의 성분이 3이고 값이 y방향 원소 3, 4가 되게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i 벡터, j 벡터를 x방향, y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단위 벡터 또는 베이스 벡터다, 기저 벡터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베이스 벡터.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를 요거의 크기는 1이고 요거의 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인, 요 방향 i 방향 길이가 1인 벡터를 i가 되겠습니다. j 보통 ij, k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r 세타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기는 요즘에서 r 방향의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ER이라고 보통 적습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ER 벡터 이렇게 적기도 하고 뭐 단위 벡터일 때 이렇게 적기도 크기는 1인 역시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인 경우는 요 접선 원으로 그렸을 때 이 방향이 세타가 되겠고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는 E 세타가 되겠습니다. E 세타. 두 개는 물론 직각입니다. 즉 요즘에서 단위 벡터는 ER, 요즘에서 단위 벡터는 E 세타 이렇게 원점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직교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가 IJ로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R 세타 좌표계에서는 위치마다 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ER은 J하고 같죠. ER은 이 세타는 마이너스 I와 같죠. 이 세타 이쪽 방향은 길이가 1입니다. 즉 극좌표계에서는 2차원일 때 주로 R세타 좌표를 우리는 극좌표계라고 부르고 3차원에서는 이따가 설명하지만 원통좌표계라고 합니다. 이제 3차원에서 표시하면 직교좌표계와 그건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원통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평면상에서는 XY지만 Z, Z 방향 있을 때 K, 단위 벡터는 K고 그때 좌표는 XY, Z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라는 것은 이거는 극좌표계인데 높이 원기둥이 되겠죠. Z 높이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R 세타는 똑같습니다. R 세타는 똑같은데 Z 방향의 벡터는 EG인데 EG는 이거는 K와 똑같겠죠. 기본적으로 이건 안 바뀌겠죠. Z 방향은 Z 방향은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원통좌표계를 사용하고 원통좌표계는 왜 사용하느냐면 원관에서의 유동이라든지 원관에서 뭐 어떻고 할 때는 전부 원통좌표계를 사용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구좌표계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원통좌표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공학 수학 책을 살펴보면 구좌표계도 있을 수 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직교좌표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원통좌표계를 사용해서 벡터를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벡터를 나타낼 때는 어떤 A 벡터로 했을 때 책에 인쇄될 때는 이걸 볼드 정체로 보통 정체 볼드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는 우리가 필기체로 이렇게 적는다면 A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서 나타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리량은 보통은 이탈릭체로 P라든지 V라든지 T 이런 거 다 이탈릭체로 잘 나타냅니다. 변수는 물리량은. 자, 그러면서 한 점에서 유체의 속도가 V일 때 여기서의 P 좌표계 XY 위치는 이렇고요. 이 점에서의 속도가 V일 때 속도는 뭐 여기서도 이런 방향에서도 속도가 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V는 X방향의 크기, Y방향의 크기, Z방향의 크기에다 K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성분으로 이렇게 X, Y, Z 원소라 그러죠. 이렇게 나타내고 또는 이거는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면 그렇고 원통좌표계로 나타내면은 R 방향의 속도 크기 ER 세타 방향의 속도
v 세타. z 방향은 똑같죠. vj 요거는 z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아까 얘기했던 ijk는 기저 벡터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입니다. 기저 벡터 베이스 벡터 베이스 벡터라 그러죠. 크기 즉 크기는 1이고 1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세타 이 세타는 원통 좌표겠죠. 역시 크기가 1인 기저 벡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좌표교와 직교 좌표교, 원통 좌표교 사용해서 벡터를 나타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첨자 표기법, 인덱스 노테이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V1, E1, E2, 1, 2, 3의 방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 1, 2, 3의 직교 좌표일 때는 각각 의미하는 것이 X, Y, Z를 얘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 좌표교에서는 R, 세타, J를 1, 2, 3, 1, 2, 3 따라서 숫자에서 2원을 한 것은 직교 좌표에서는 1, 2, 3 방향은 I, J, K 베이스 벡터가 될 것이고요. 원통 좌표는 이런 걸 사용해서 구분 없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통 좌표를 한다면 원통 좌표를 한다면 이쪽이고 직교 좌표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벡터 A를 고려한다면 벡터 A 대문자입니다. 또는 우리가 필기처럼 이렇게 하겠죠. A1, E1, E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A1, A2, 3를 각각 A의 성분이다 또는 요소다, 엘리먼트다 이렇게 말이 나타내고 자 다시 말하면 A1은 원 방향의 성분 또는 AX 직교 좌표한다면 X 방향의 성분, 속도면 속도 성분, 힘의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힘이 이렇고 속도가 이럴 때 fx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f의 크기 요거는 벡터죠. 요거는 f 벡터의 절대값의 크기를 보통 f 이렇게 나타내죠. 우리가 보통 f equal ma 이렇게 적는다면은 가속도가 일어나는 방향의 힘의 크기만을 고려한 거고요. f equal ma 이라면은 벡터식이 되겠죠. 이쪽 벡터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F가 이렇다면 요 크기, 힘의 크기는 F. 그것은 힘의 각각 성분의 루트 fx제곱 플러스 fy제곱 이렇게 속도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벡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또 5강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이야기할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물리량은 지금 스칼라와 벡터를 조금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텐서라는 게 새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텐서라 하면 자, 우리 스칼라가 크기가 가지고 벡터가 크기와 하나의 방향을 가지는 것이 벡터라고 한다면 텐사는 크기와 둘 이상의 방향을 갖는 물리량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실제 벡터는 텐사의 일종이죠. 텐사 중에 하나의 방향만 가지는 거, 둘 이상, 두 개의 방향 가지는 거, 세 개의 방향 가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벡터 A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A1, A2, A3 이렇게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AI 이렇게 나타낼 수 있듯이 이계 텐사라는 것은 보통 A 이렇게 이계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크기와 두 개의 방향을 가지는 이계 텐사입니다. 그러면 성분이 아까 전에 방향이 하나일 때는 A1, A2, 3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만 이거는 방향이 두 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AXY, AYY 등등 토탈 9개 직교 좌표라면 그렇게 이렇게 XY가 되겠죠. 이렇게 9개의 성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개의 방향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세 개의 방향이 필요할 때는 3개 텐사,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는 n개 텐사까지 요거는 거의 잘 취급은 안 되겠습니다. 물리량에서는 자, 요렇게 이런 것을 텐서라고 하는데 그럼 텐서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응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텐서는 특별히 몰라도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이에딕 또는 다이에딕 텐사다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 아까 전에 A라는 것이 벡터였다면 어떻게 나타내면 A1, E1 물론 E1 플러스 A2, E2 플러스 A3, E3 이렇게 물론 이 A1, E1, E2, E3는 직결좌표일 때는 IJK 원성좌표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텐사는 뭐 크기와 두 개의 방향이 있다 했으니까 두 개의 방향은 AIJ 나타낼 때 두 개의 방향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또는 요거를 또는 이렇게 적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텐사 보통 책에 따라서는 2개 텐사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만은 텐사 2개 텐사든 3개 텐사든 전부 다 구분하지 않고 텐사는 요런 게요. 텔다 요 A 텔다 요거는 이건 텐사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좋습니다. 일단은 방향이 두 개 필요하다. 두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물리량에 따라 이제 다를 것이고 뒤에 아마 5강 6강 우지든 뒤에서 우리가 응력에 대해서 응력이 바로 텐사입니다. 응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조금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방향이 필요한 다이에딕 텐사는 모두 9개의 성분이 필요하고 응력을 나타내는데 두 방향이 필요하면 이 응력은 2개 텐사 즉 다이에딕이고 텐사를 나타내려면 응력을 나타내려면 이러면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XG, 시그마 YY 직교좌표는 이렇게 되죠. 시그마 YX, 시그마 YG, 시그마 ZX, 시그마 ZG, Y, 시그마 GG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직 응력입니다. 인장 응력 또는 압축 응력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즉 지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렇죠. 응력이라 하면 예를 들어 이쪽 단면에서 이렇게 작용할 때 이걸 우리는 시그마 X라고 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응력을 시그마 Y가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즉 X면에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 또 X면에서 이쪽 방향 시그마 XY 등등 즉 이 응력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인장응력, 전단응력 이렇게 구분하지만 응력은 일반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응력을 나타낼 때는 두 개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응력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응력에 대한 설명은 텐사 설명 비슷하고요. 뒤에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력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5강 이 번호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체의 과학 2회 3회 6절 유체의 과학을 풀다 보면 여기 3회 6절 응력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미리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리량은 스칼라, 벡터, 이제 응력, 응력이 아니죠. 텐사 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텐사에 속하는 것은 뭐라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텐사도 있다.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